자, 출석 퀴즈 먼저 점검해 볼게요. 등록하다, register. 동의어에 되게 많죠? 뭐가 있죠? 등록하다 할 때. sign up 있고 또 enroll이라는 동의어들 있죠? 근데 전치사랑 같이 붙어 다니는 편이니까 어디에 등록하다 할 때 우리 register for, sign up for, enroll은 뭘 써요? 얘는 in을 쓰죠? enroll in.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productivity. productivity 이렇게 쓰죠? productivity. 그 다음에 채용하다 라는 의미의 hire의 동의어가 되는 recruit. 자, 근데 여러분 참고로 hire하고 recruit이라는 표현은 동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명사일 때는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신입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새로운 직원을 a hire, a new hire 이렇게 쓰기도 해요. recruit도 마찬가지. 자, 그럼 넘어가죠. 우리 오늘 day 12 파트 3의 시각자료 대화 상황 진도 나가볼게요. 자, 다 준비되셨죠? 부교재 몇 페이지예요? 54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맞아요? 52? 52페이지 가보시면 시각자료 문제 정리해 볼 건데요. 시각자료 문제는 파트 3 전체 39문제 기준으로 평균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이제 그동안 문제 풀면서 다 보셨을 테지만 시각자료를 포함하는 지문은 시각자료가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 아래에 문제 세 개가 쭉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look at the graphic을 포함하는 문제 하나만 시각자료 연계 문제이고요. 문제지에서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보통은 마지막 지문에서 평균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죠. 자, 일단 시각자료에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뭐 표, 그래프나 약도, 뭐 쿠폰 이런 거. 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소개 멘트를 들어보시면 following conversation and schedule, chart, 뭐 floor plan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는 편이고요. 자, 시각자료 문제 누가 단서를 언급할 것인가는 예측이 무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말,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에서 다 단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단서가 언급될 것인가, 문제와 선택지, 시각자료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리 예측하고 접근하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문제 푸실 때 시선 처리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시각자료 문제는 시선을 시각자료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돼요. 시각자료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단서가 언급되기 전에 미리 가 있어야 돼요. 미리 시선을 시각자료에 두고 노려들어야 순발력 있게 대처가 가능하겠죠. 단서를 쉽게 그냥 대놓고 읽어줘도 나중에 막 뒤따라가는 식으로 듣게 되면은 단서를 쉽게 줘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미리 시선을 보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까다로운 경우에는 그 정보가 좀 중간에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지는 잠시 후에 문제 풀면서 살펴보고 시각자료 관련 빈출 표현들 리뷰하실 때 예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오른쪽 example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그럼 next week를 노려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 단서를 언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선택지 볼게요. A번에 equipment, B번에 computers 겹친다. 그잖아요? 왜냐면 장비 안에 컴퓨터가 포함되니까 구분해야 돼요. A는요, 장비가 설치가 될 거라는 것이 키예요. 그 다음 B번은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됐죠? 컴퓨터 업데이트입니다. 장비 설치와 컴퓨터의 업데이트 구분 잘 하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시각자료 문제인데 여자가 월요일에 어떤 방을 사용할 것인가? 누구의 말에서 단서 나올까? 이거는 무의미하고요. 제시된 시각자료를 보시면 이런 게 이제 floor plan, 평면도예요. 네, 여러분 이제 평면도가 나오면 여기 room number 앞에 첫 번째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floor, 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평면도는 third floor, 3층 평면도라는 걸 알 수 있고 단서는 이제 room number를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을 테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 표현을 듣고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3번은요. 미스터 하업스에 대해 무엇이 언급되는가?
화자 예측 모두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름 주변을 잘 노리세요. A는요, 헙스 씨는 다른 회사에 합류했다. 이제 another firm이라는 건 화자들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B번은 다른 지점으로 전근을 갔다 이거예요. 됐죠? 오케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미리 가 있어야 돼요. 2번 문제 단서 나오기 전에 시각자료에 미리 가 있어야 돼요. 가볼게요. 출발.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floor plan. Deborah,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workers will be setting up a new set of fire sprinklers on the third floor next week. They will begin with your office on Monday. Would you mind using the conference room as a temporary workspace that day? I have a meeting with a new client on Monday, and I want to create a good first impression. Why don't I use the empty office right next to the storage area? Sure. No one has been using it since Mr. Hobbs moved to our Seattle office last month. Great. I'll put some of my things in there on Friday afternoon. Number 1.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next week? 자, 바로 가볼까요? 문제 풀었죠? 오케이, 점검해 볼게요. 일단 지문의 초반부에 Deborah,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workers will be setting up a new set of fire sprinklers. 자, 데보라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직원들이 will be setting up. set up 하면 install을 동의하죠. 설치를 할 거래요. 무엇을 설치한다고 했나요? A new set of fire sprinklers. 이거 뭐지? Fire sprinklers. 이 방에 있나? 이 방에도 있죠? Fire sprinklers. Fire sprinklers. Fire sprinklers on the third floor next week. 다음 주에 3층에 살수 장치 있잖아요. 화재. 그 스프링클러스를 설치를 할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fire sprinklers라는 equipment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요. A번으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업데이트하고는 무관한 그죠?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They will begin with your office on Monday. Would you mind using the conference room as a temporary workspace that day? Would you mind using the conference room as a temporary workspace that day? 자, 회의실을 Temporary workspace. temporary workspace. Temporary workspace. 자, 일시적인 작업 공간으로, 업무 공간으로 그날 사용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남자가 요청을 했죠. 왜냐면 여자의 사무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컨퍼런스 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컨퍼런스 룸이 정답이진 않겠죠. 선택지 없으니까. That day. I have a meeting with a new client on Monday, 월요일에 미팅이 있어. and I want to create a good first impression. 그리고 Good first impression. good first impression 하면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대요. Why don't I use the empty office right next to the storage area? Why don't I use the empty office 자, 빈 사무실 사용하면 어떨까요? 어디에 있는 right next to the storage area? right next to 라고 했으니 여러분 storage area는 창고. 이곳 그 창고에 right next to는 바로 옆에 있는 비어있는 사무실 쓰면 어떨까요? 라고 했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 Sure. sure 라고 했으니까 그곳은 어디에 여러분? 창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301호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았다. 301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옆에 있다라고 할 때 약간 난이도 높여볼게요. next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선 beside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접한, 맞닿아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눈으로 본 적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이 단어 어떻게 읽어요? 막 어제센트 이렇게 외우면 안 들리겠죠? 이 단어는 강세의 위치가 앞이 아니라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adjacent, adjacent 이렇게 발음해요. 어제센트 아니에요. adjacent, adjacent 인접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각자료 문제에서 단서로 adjacent 이란 표현이 들리잖아요.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right next to the storage area라고 했죠. 그걸 바꿔서 adjacent to the storage area 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일단 Mr. Hobbs에 대해서 언급되는 정보까지 듣고 No one has been using it since Mr. Hobbs moved to our Seattle office last month. 선택. Since Mr. Hobbs moved to our Seattle office last month. 그 방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 헙스 씨가 Moved to our Seattle office. 뭐 한 이후로 move to our Seattle office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Seattle office는 시애틀 지점,
시애틀에 있는 지역 사무실, 즉 branch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지점을 branch라고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무실이다 해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요. regional office라고도 해요. 이게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office 앞에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어 있으면 지점이죠. 아시겠죠? 지점은 뭐야? 우리 회사인데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이니까 그 다른 회사가 아니라 지점, branch로 전근을 갖다라는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아래에 보시면은 제가 시각자료 문제를 약간 이제 변형시켜 볼 거예요. 단서를 변형시켜 볼 건데 아까 이제 여자가 Why don't I use the empty office right next to the storage area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화면으로 보세요, 여러분. Why don't I use the empty office right across from the storage area? 단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Right across from으로.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빈 사무실.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이제 몇 호가 되는 거예요? 정답 몇 호가 돼요? 303호가 되는 거잖아요. across from 하면은 이제 맞은편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이제 그 단서를 좀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틀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속도에 막 쫓기다 보면은 순간 right across from the storage area에 right을 들었을 때 이거를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across from을 놓치고 right을 딱 듣고 301호를 찍어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right이라는 부사처럼 이렇게 장소나 위치의 전치사 앞에 바로라고 쓰이는 부사들을 정리해 볼게요. 또 뭐 있어요? right 대신에 바로라고 할 때 just, directly, immediately 이런 부사들 있죠. 얘네들은 장소나 위치의 전치사 앞에 놓여서 바로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이 right이다. 이 right을 주의해야 돼요. right next to, right in front of, right behind. 그때 right은 오른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변형으로 가볼게요. 화면으로 보세요. 자, 아까 여자가 이제 Why don't I use the empty office right next to the storage area? 라고 했고 남자가 sure 했잖아요. 근데 sure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자가 이 얘기 딱 듣고 Actually, that room has been reserved for renovations. 정보를 한번 꼬는 거지. 그러면 근데 거기 지금 보수 중이야. 그러면 여자가 제안한 301호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But you can use the one next to the conference room. 이라고 했어요. 그럼 conference room 옆에 있는 거 후보가 두 개지.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You know, right across from the lifts. 이런 난이도 상승. 그럼 여러분, lift는 무슨 뜻이에요? lift는 영국식 영어예요. elevator의 영국식이 바로 lift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이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 schedule and schedule처럼 발음이 다를 수도 있지만 표현 자체를 다르게 쓰는 표현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lift예요. 그러면 right across from the lifts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elevator를 paraphrase 하는 거죠. 그럼 elevator 바로 맞은편. 그럼 정답이 몇 호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304호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이렇게 중간에 약간 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301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침착하게 끝까지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시각자료 문제.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고난도 유형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퍼츠 3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단 그동안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순서하고 지문의 흐름이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뒤엉키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되게 드문 편이에요. 되게 드문 편이고 보통은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 때 혹시라도 막 순서 뒤엉킬까 봐 막 되게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면서 문제 풀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경우가 절대 안 나와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는 두시되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좀 뒤엉킨다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스키밍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멘트 나올 때 questions 32 through 34 요 준비 멘트 나올 때 하던 동작 다 중단하고 문제 3개만 빠르게 곱씹어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노려들어야 할 3가지 정보가 뭐지? 빠르게 생각 정리, 들을 준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에 집중하기. 대화의 그 흐름,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이해하고 듣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순서가 좀 꼬이더라도 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히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부분 파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의 스토리 라인을 잘 따라가며 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듣다 보면 이제 약간 생소한 상황 또는 모르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최대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에만 집중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모르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흘려보내세요. 최근에는 약간 그 인공지능 관련 토픽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익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다양한 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약간 핫한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도 약간 좀 생소한데 처음 들어보는 상황 없겠는데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너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좀 모르는 거는 과감히 흘려보내고 제가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 시험이에요. 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놓친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은 과감히 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더 큰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관련 어휘들 파트 3에서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들, 교재에 있는 어휘 추가로 제가 더 정리해 놓은 거고 반별 게시판 오늘 첨부 파일 열어보시면 여기 있는 빈칸의 내용을 채워 넣은 필기 자료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채워 넣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앞에 알파벳 하나는 제시했죠? 그래서 한번 채워보고 그다음에 반별 게시판 확인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우리 고난도 실전 훈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3개. 제가 디렉션 들려드릴 테니까 스키밍 해보시고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멘트 나오면 문제 3개 다시 훑고 생각을 곱씹어 정리하세요. 애기죠? 가보겠습니다. 출발. Part 3.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2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conversation,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elanie, this is Paul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I noticed that you didn't fill out your expense forms from last week. Oh, yes. I was on a business trip to China last Friday, which is why I never turned them in. Can I submit the forms before I leave the office today? Sorry, but I'd like to review them after our lunch break. Is there any way you can get them to me before noon? Sure, I can do that. I have a meeting with our department head in about 10 minutes. I will fill out the forms when we finish. Number 1. What did the woman do last week? 가볼까요? 자, 끊고 점검해 보세요. 일단 1번 문제부터 남자가 여자한테 요청하는 사항을 묻고 있었죠? 선택지 단어 잠깐 짚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C에 put in extra hours에서 여러분 put in 이라는 표현 있죠? put in 이라는 표현 뒤에 시간의 길이, 기간 표현이 위치하면 그때 put in은 일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put in extra hours라고 하면 뭐겠어요? 추가 시간을 일한다. 유사 표현 뭐가 떠오르세요? 초과 업무를 하는 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work overtime 이라고 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put in 8 hours a day 하면 저 하루에 8시간 일해요. 근무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예요. put in 하고 뒤에 시간 표현 이렇게 기간 위치하는 경우에 자 넘어가 보죠. 바로 들어볼게요. 초반에 Melanie, this is Paul from the accounting department. 자 회계부서에서 전화했어. I noticed that you didn't fill out your expense forms from last week. I noticed that you didn't fill out. 자 fill out 하면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fill out
작성하다는 뜻이었어요. 맞아요? 자, you didn't fill out. 작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Your expense forms from last week. 무엇을? Your expense forms Your expense forms. 그러니까 비용 양식, 경비 양식을 작성 안 하셨던데요. 지난주에 경비 양식 작성 안 했어요. 계속 갈게요. from last week. Oh, yes. I was on a business trip to China last Friday. 잠깐. 순서 꼬였다. From last week. 다시. Oh, yes. I was on a business trip to China last Friday. 맞아요. 저 지난 금요일에 I was on a business trip 비즈니스 트립 출장 중이었어요. to China last Friday, To China. 저 중국 출장 중이었어요. which is why I never turned them in. 그래서 제가 Which is why I never turned them in. 여기 동사구 뭐였어요? I never. Turned them in. 이거 뭐죠? Turned them in. Turn them in. Turn in 하면 submit에 동의어죠. 제출하다. 그래서 제가 제출을 못했던 거예요. Can I submit the forms before I leave the office today? 다시. Can I submit the forms? 자, 그 양식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퇴근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 일단 그 1번이 해결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1번 문제는 남자가 여자한테 요청하는 사항이었는데 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여자가 딱 턴 넘겨받고 last Friday를 언급하면서 2번 문제 단서가 더 먼저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자 지난주에 뭐 한 거예요? 중국으로 출장 갔다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이것도 약간 함정에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 중국에 비즈니스 트립을 간 거는 업무상 일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D는 오답이에요. 맞아요? go on vacation 휴가를 갔다는 건데 휴가 갔다는 건 쉬러 간 거니까. 근데 비즈니스 트립을 갔다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A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traveled abroad에서 여러분 travel이라는 표현은 제가 토익에서는 travel 또는 trip이라는 표현 이제 더는 여행하다로 먼저 생각하지 말고 출장 가다의 의미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했죠. 그리고 travel 이런 동사는 이동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가다 이동하다. go and move의 동의어예요. 그럼 해외로 갔다 라는 A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보다 2번이 더 먼저 해결이 되어버렸죠. 이런 거 예측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최대한 좀 센스를 발휘하면서 가야 돼요. 자, 출장 중이어서 제출 못했고 그리고 can I submit? 퇴근 전에 제출해도 될까요? 자, 이제 다시 남자가 턴 넘겨받아요. Sorry, but I'd like to review them after our lunch break. 끊고. Sorry, but I'd like to review them after our lunch break.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는 저라면 3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은 3번으로 넘어가는 게 안전해요. 다 끝나고 돌아와도 돼요. Sorry, but I'd like to review them after our lunch break. 자, 저 점심 먹고 검토하고 싶어요. 죄송한데. Is there any way you can get them to me before noon? 여기 Is there any way you can get them to me before noon? Any way you can get them to me before noon? 12시 전에 저한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들어볼게요. 우리 3번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Sure, I can do that. I have a meeting with our department head in about 10 minutes. 끊고. I have a meeting with our department head. 자, 여자 회의가 있다고 했죠? 근데 누구와의 회의예요? 여기 사람 명사 뭐예요? I have a meeting with our department head. 사람 명사. Department head in about 10 minutes. 10여 분 후에 누구와의 회의? Department head. Department head. head. Department head in about 10 minutes. Department head. 그러니까 부장님, 부서 책임자, 부장님과 회의가 있거든요. 하고 I will fill out the forms when we finish. 이거 끝나고 나서 작성할게요. 했어요. 자, 그럼 일단 3번 해결해 둡시다. 여자가 이 다음에 뭘 할까요? 여자는 뭐 하겠어요? Department head 하고 미팅이 있다고 했죠. 선택지를 딱 보니까 말을 바꿔놨죠? 어떻게 바꿨어요? Meet with superior. 이렇게 바꿨죠. 그럼 여러분 B번에 보세요. superior 이라는 표현에 밑줄 그어두시고 여러분 호텔 방 타입 중에 혹시 superior 이런 거 들어봤어요? superior room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발음이 superior 또는 superio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요 알파벳 E의 발음 기호가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읽을 때 superior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 명사일 때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superior 하면 등급을 나눌 때 되게 높은 등급이잖아. 방 타입 중에도 superior은 되게 값비싼 고급 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경우에는 이 단어가 상사라는 뜻이에요. 상사. 이죠? 나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를 superior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여러분 자 앞에 sup
그러니까 붙으면은 다 뜻이 되게 상위, 최고, 최상 좋잖아요. 그러면 P를 뒤집어서 sub가 되잖아요. 자, sub라는 요 접두사는 의미가 어떠하냐면은 다 밑으로 내려가요. 지하철, subway, 잠수함, submarine. 그래서 subordinate라는 사람 명사는 내 밑에 속한 부하 직원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superior하고 subordinate라는 두 단어는 보통 직책으로 바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사는 너무 많아요. CEO, president, chairperson, 뭐 director, head, supervisor, manager 다 돼요. 그 다음에 subordinate는 주로 비서, secretary, assistant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3번 문제 paraphrase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아까 돌아가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문이 끝나서 성우가 막 읽어주잖아요. Number 1. 그럼 이제 그때 What did the 생각하면 woman 돼요. do last? 남자가 요청하는 게 결국 뭐였던 거야?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따라오셨다면은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 빨리 달란 얘기잖아. 양식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Submit some documents가 되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놓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듣고 나서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흐름을 잘 이해하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떡하지? 어버버버버 하지 말고 빨리 회복해야 돼. 복구해야 돼요. 빨리. 일단은 들어야겠다 하고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건 약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감을 쌓아가는 거죠. 자, 순서가 조금 뒤엉키는 그런 당혹스러울 수 있는 문제였고, 자, 오늘 배부해드린 핸드아웃으로 가볼게요. 우리 라이브 수강 중이신 분들 반별 게시판에 핸드아웃 제가 또 수업 핸드아웃 이렇게 PDF 올려놨습니다. 그 PDF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자, 오늘도 새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시각 자료를 포함해서요. 자,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고 핸드아웃 잠깐만 뒤에 남은 거 없어요? 데이 12예요. 그거는 어제 거고. 뒤에 남은 거 많이 있을걸요? 다 준비됐어요? 자, 디렉션 들려드릴게요. 문제 잘 풀어보시고 가보겠습니다. 출발. Part 3.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conversation,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m so happy that we were able to set up this booth at your food fair. We'll be offering samples of our newest green tea, which we're launching next month. It's great to have you here.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 tea? Sure. It's a traditional green tea that is certified organic, has no additives, and is served cold. Wonderful. I'm sure our guests will love it. I hope so. Now, I need to get some more supplies out of my car before the event begins.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Number 1. Where most likely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Number 2. What is mentioned about the green tea? Number 3. What will the man probably do next?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m going on my first business trip to Singapore next month. Is there a specific hotel I should stay at? Yes, book a room at the Prime Suites Hotel. Our firm has a partnership with that hotel, so we get a discount on accommodations. Oh, great. And what about paying for meals when I am there? You'll be reimbursed for all of your food expenses. Just be sure to hold on to your receipts. You'll have to turn them in when you return. Number 4.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next month?
Number 5.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Prime Suites Hotel? Number 6.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chart. Nancy, I spent this morning going over our firm's quarterly financial figures, and I'm a bit concerned. Our factory's costs are higher than expected. Yes, I know. Caroline Colbert, the director of our factory, recently expressed the need to reduce long-term expenses. Well, what should we do? Are there any aspects of our manufacturing process that can be done more cheaply? Maybe we should change the quality control process. That wouldn't have much of an impact. The best option is to upgrade our assembly equipment. Investing in modern machinery would cost more initially, but we'd save a lot over time. That's a great suggestion. I'll share the idea with our CEO. Number 7. What did the man do this morning? 자, 여기서 끊을까요? 정답 불러드릴게요. 1번 C, 2번 A, 3번 데이빗, 4번 데이빗, 5번 A, 6번 C, 7번 데이빗, 8번 보이, 9번 보이. 괜찮아요? 몇 번 틀렸어요, 여러분? 틀린 문제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려줘도 돼요. 부끄러우면. 6번, 2번, 6번, 2번, 6번 또 없어요? 자, 여러분 1번 문제 팁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1번 문제는 컨벤션 센터에 밑줄 그어두세요. 컨벤션 센터. 1번 문제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묻고 있었죠. 단서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요? 뭘 듣고 C로 판단했어요? 맞힌 사람은? 자, 초반부 들려드릴게요. 자, 장소를 유추해 볼 만한 단서들이 초반에 이렇게 던져져요. I'm so happy that we were able to set up this booth at your food fair. 여기 빈칸. I'm so happy that we were able to set up this booth at your food fair. Set up this booth at your food fair. 자, 뭐라고 했냐면 set up this booth. Set up this booth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어디에서? at your food fair. At your food fair. Food fair. Will- 이게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booth하고 fair이라는 단어가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클루가 되는데 여러분 그 fair는 여기서 이제 박람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지의 그 컨벤션 센터라는 것은 전에도 제 수업 때 한번 얘기했었죠. 이제 비즈니스적인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서 보통 등장한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만약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고 이렇게 most likely를 포함하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컨벤션 센터 이렇게 언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는 행사의 종류가 등장할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이벤트의 명칭이 언급이 될 거란 말이죠. fair 또 뭐가 있을까? exposition, exhibition, show 이런 거 있죠. 그런 비즈니스 이벤트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booth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컨벤션 센터가 돼요. 그래서 아까 2번 질문 주셨는데 1번 문제에서 약간 고민해서 걸려든 사람이 2번을 놓치기 쉬워요. 근데 사실 2번은 다시 들려드리면 쉬운 문제거든. paraphrase 되긴 했지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화자의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1번이 약간 간접적이니까 좀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러는 찰나에 여자가 딱 턴 넘겨봤죠. We'll be offering samples of our newest green tea, which we're launching next month. 그리고 막 티 얘기 나와. It's great to have you here.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 tea? 그럼 버렸어야 돼요. 1번 버리고 2번으로 갔어야 돼. 티? Can you tell me more? Sure. It's a traditional green tea that is certified organic. 여기서 놓치면 안 되지. Sure. It's a traditional green tea 자, traditional green tea. 전통적인 녹차인데요. that is certified organic. 이거 뭐야? That is certified organic. That is 하고 단서 뭐예요? 읽어보세요. Certified organic. That is certified organic. Certified organic. 이건 뭐야? certified 했다는 건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organic,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정통 녹차예요. Has no additives. 그리고 Has no additives has no additive. additives 하면 뭐냐면 첨가물 말하는 거예요. and is served cold. 그래서 첨가물 없고요. 그리고 차갑게 제공이 되는 organic. organic만 들었으면 여러분 선택지 정답 paraphrase 됐어요. 유기농이라는 게 뭐죠? nature ingredients. 이거라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졌다. 확 들어간 게 아니라. 됐죠? paraphrase 됐고. 여러분 참고로 언급 문제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택지가 긴 문장이어도 단서는 단 한 가지만 말한다고 했잖아요. 오답 보세요. 해외에서 판매된다. 얘기 나왔어요? 이게 언급된 거 없잖아요. 할인가에 제공된다. 온라인에서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나요? 지문에서? 하나도 언급 안 됐죠. 시선을 보기에 두는 거는 방해만 될 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요청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 이것도 paraphrase 된 문제인데 여러분 남자가 단서 반드시 언급하는 문제이고 선택지 쭉 보시면은 C의 proof of payment 딱 보는 순간 뭐 떠올렸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냐면은 결제 증거예요. 구매, 결제, 증거. proof of payment, proof of purchase. 그게 뭘까? 우리 뭘 구매했고 뭘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뭘 받아요? 구매하고 나면 영수증 받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딱 보면 proof of payment는 그런 영수증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수증을 보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6번 문제는 paraphrase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후반부를 제가 들려드리면 앞에서 이제 그 출장 관련 이야기 나왔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여자가 화제를 바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Oh, great. And what about paying for meals when I'm there? And what about paying for meals paying for meals니까 식사 그 지급하는 거죠. 그 식사 대금 있잖아요. when I'm there? 제가 출장 중인 동안에 저 식사 지불하는 건 어떻고요? 하고서 이제 화제를 바꿔요. 여기 화면 보세요. You'll be reimbursed for all of your food expenses. 자,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You'll be reimbursed. You'll be reimbursed. 당신은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 뭐예요? 빈출 동사. You'll be reimbursed. You will be reimbursed라고 했죠. reimburse가 무슨 뜻이에요? 상환하다, 변제하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되돌려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회사 생활에서 쓰여요. 업무상의 목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경우에 회사 측에 청구하면 돈 돌려주죠. 그때 상환하다, 그때 쓰는 게 reimburse예요. 그러니까 you will be reimbursed는 뭐야? 상환을 받게 되실 거예요. 돈 돌려받을 거예요. For all of your food expenses. 모든 식사 비용에 대해서. 대신에 여러분 상환 받으려면은 뭘 제출해야겠어? 회사에 증거자료 내야지. Just be sure to hold on to your receipts. 여기 빈칸 들어보세요. Just be sure to hold on to your receipts. To hold on to your receipts. 여기 paraphrase 됐죠. 쉐도잉 해보세요. To hold on to your receipts. 뭐 하라고 했어요? Hold on to your receipts. To hold on to your receipts. Hold on to 하면 보관하다란 뜻이에요. keep의 동의어가 될 수 있죠. Hold on to your receipts. 발음할 때 receipt 아니죠. receipt. P는 묵음이에요. 요거. 그죠? 그러면 영수증 보관하세요. You'll have to turn them in when you return. 돌아오시면 뭐 해야 되니까? You'll have to turn them in. You'll have to You'll have to turn them in. turn them in. 제출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청하는 것보다 영수증 보관하세요. 선택지로 떨어지면 proof of payment.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paraphrase가 됐는데 스키밍 할 때 이제 이렇게 역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proof of payment를 딱 보는 순간 미리 누군가는 영수증을 떠올려 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문에서 딱 들으면 반갑게 그냥 딱 찍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각자료 문제 다 잘 맞췄죠? 다 잘 맞췄어요? 한번 이제 꽂잖아요. 요것도. 앞에서 한번 퀄리티 컨트롤 얘기했는데 거기서 꽂잖아. 결국엔 요거였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스크립트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교재로 건너가서 교재 문제 몇 개 풀고 마치겠습니다. 교재 94페이지로 가볼까요? 94페이지에서 아니다.
오늘 시각제로 했으니까 요거 89페이지로 갈게요. 89페이지에서 7번 지문 풀어볼까요? 7번. 7번 지문. 자, 시각자료를 포함하는 지문이에요. 네, 여러분 시각자료 문제도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첫 문제부터 바로 시각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스키밍 잘 해보시고 잠깐만요. 여러분 거기 음원 넘버 좀 알려줄래요? D 10이야? 13? 실전? 13.8? 다시 5? 13-5.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디렉션 들려드릴게요. 일단 출발. Part 3.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conversation,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ave you started working on the product display for the trade fair in May?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also highlight the new laptop model. 지문이 잘못 나갔다. 다시 할게요.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website. Kyle, I'd like your opinion on the website for the technology conference that we are holding in May. Take a look at my screen. Where do you think I should put the registration button? I think it should be directly below the conference name. That way, it'll be easy to see. Thanks. How are your preparations for the event going? Good. In fact, I created the invitations this morning. I was planning to send them out now. Could you send them later? There may be a few more companies that I want to add to the list. Number 7. Look at the graphic. Where does the man want to place a registration button? 자, 여기서 끊고 가봅시다. 자, 7번 문제 우리 같이 정답 맞춰볼까요? 7번 몇 번이었어요? 시각자료 문제. 정답은 A도 나오고 C도 들리네? 자, 이거 매칭이 안 되네? 8번은요. 오전에 남자가 뭘 만들었다. 통일되나요? 8번은 몇 번? C로 통일되는 것 같네요. 9번은요? 9번? A? 다른 거 하는 사람 있어요? 오케이. 보니까 자, 7번이 아까 A랑 C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위치 좀 볼까요? 일단 문제의 요점부터 보시면 남자가 registration button 여러분 이때 T를 이제 약간 이응처럼 읽는 성우가 있다면은 버튼 대신에 button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spot A하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눠지네. 일단은 여러분 이제 위치를 설명할 때 스팟 넘버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웹페이지의 한 부분이잖아요. 보니까 이게 뭐야? Welcome to the Windsor Tax Conference.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환영사 여기 letter 그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이런 거 우리 symbol 또는 로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고를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그 다음에 뭐 좌측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주지 않을까요? 그죠? 오케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여자가 요청하는 걸 묻고 있는데 이건 여자가 단서 언급할 겁니다. 선택지 A번에 여러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Delaying a task가 무슨 뜻이야? delay가 동사일 때는 뭐예요? 지연시키다, 늦추다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업무를 지연하는 것을 요청한다. 이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 B번은 행사를 expanding 하는 거는 행사를 규모를 더 크게 확장하기. C는 계약서를 준비하고요. D번은 파일 다운로드 받고. 초반부 들어볼게요. 소개 멘트부터 following 뒤에
conversation, and website. 웹사이트. Kyle, I'd like your opinion on the website for the technology conference that we are holding in May. Take a look at my screen. 이제 보고 있어야 돼요. 시각 자료. Where do you think I should put the registration button? 어디다 둘까? I think it should be directly below the conference name. 선택. I think it should be directly below the conference name. 뭐라고 했어? Directly below the conference name. Directly below the 뭐라고 했어요? Directly below. below가 뭐예요? 아래에. directly는 아까 right이랑 똑같이 바로 아래. 무엇의 바로 아래라고 했죠? conference name. 이거. The conference name. 단서 뭐예요? The conference name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conference name, conference 이름 바로 아래가 좋을 것 같아. That way, it'll be easy to see. 그게 보기 쉬울 거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registration 버튼을 지금 conference name 바로 아래에 두자라고 했는데 conference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Windsor Tech Conference. 이게 컨퍼런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아래에 있는 장소 어디예요? spot number 1이 돼야지. 알겠죠? 근데 이제 아까 spot 3를 선택하신 분들은 스크립트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이 로고가 너무 매력적이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로고를 막 잔뜩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spot 3를 정답으로 한다면은 뭐라고 했으면 가능했을까요? directly below 하고 뒤에 company's logo, 막 conference logo, 막 symbol 이런 image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러면 이제 spot number 3가 답이 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것도 여러분 난이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directly 말고 이 자리에다가 right을 넣어놓잖아요. right below the symbol 뭐 이런 거 이렇게 단서로 제시하면은 틀리는 사람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right below 이렇게 이야기하고 right below the event logo 이렇게 이야기해볼까? 그러면 이제 막 로고 오른쪽 선택하는 사람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은 어렵지 않았고 지문 후반부 그냥 바로 건너갈게요. Could you send 여기 후반에 Good. In fact, I created the invitations this morning. I was planning to send them out now. 이게 이제 8번 문제 단서였죠. 그래서 저 오전에 invitations 초대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낼 작정이에요. 보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여자가 바로 말해요. Could you send them later? 뭐라고 했어요? Could you send them later? 쉐도잉 해보세요. Could you send them later? Could you send them later? There may be a few more companies that I want to add to the list. 목록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더 많은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send them later 지금 말고 나중에 보내주실래요? 그걸 선택지에서 어떻게 바꿔놨죠? 지금 말고 나중으로 미뤄라. 그걸 delaying a task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지를 이제 스키밍할 때 너무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좀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곱씹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파트 3 그동안 문제 유형표 전략 정리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파트 3를 모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함께 풀 예정인데 800 플러스 뒤에 보시면 얇은 부록 중철 모의고사 기억나시죠? 그 중에 파트 3 같이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꼭 지참해 오셔야 됩니다. 제 화면에 따로 문제 띄우지 않을 거예요. 파트 3.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스에 맞춰서 문제 푸시려면 문제집을 꼭 가져와 주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마킹하는 방법 또 알려드릴 거고 혼자서 이어폰 꽂고 문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스피커를 통해서 음원 듣고 타 수강생들 주변에 앉아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긴장하고 시험 보는 그것도 실전 트레이닝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파트 3 함께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